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1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매출도 71조 원을 달성을 해서 직전 분기인 지난 2023년 4분기보다도 많이 나왔고, 그 작년도 1분기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6조 원 정도가 6조 6천억 정도가 나와서 작년 1년 동안 그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그 한 분기에 그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 순이익도 6조 7천억이나 나왔죠. 이 정도 되면 삼성전자는 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23년에 갑자기 움츠러졌다가 올해 2024년에 확실히 거의 회복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업계나 이런 쪽의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삼성전자의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쪽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전 연도나 작년 동기랑 비교해서도 확실하게 그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이런 디바이스 경험 쪽 DX 부문이나 디스플레이 있는 SDC 부문하고 비교해 봐도 이 반도체가 살아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게 되면 DS 부분이 그런 대로 선방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마진 부분에서는 DX 부분이 그래도 마진이 좀 왜냐면 DS 부분의 이 반도체는 원재료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핵심 부품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DX 부분은 이 스마트폰이나 이 부분은 완제품에서 오는 마진이기 때문에 마진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DX 부분이 한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DS 부분이 1조 9천억 정도의 마진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SK하이닉스와 비교해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HBM 반도체를 한 발 더 앞서 개발을 했고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먼저 그 세계 인공지능 AI 반도체 1위 업체인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 수율을 잡고 그 세계 2위 업체인 ABM 다른 2위 업체인 이제 AMD라는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이 둘이 엔비디아와 AMD가 시장을 나눠먹는 게 거의 7대 3입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는 그 세계 1위인 엔비디아에 납품함으로 해서 이 HBM 쪽에서 확실히 반도체 분야를 수익을 돌려놓을 수 있는, 조기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것이고, 삼성전자는 이 HBM 반도체에서 양산의 수율을 잡는데 좀 고전을 면치 못해서 뒤늦게 이 반도체 분야에서 실적을 좀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1분기를 갖고 양쪽을 비교해 보면 SK하이닉스도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확실히 1분기 때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그다음에 UFS 4.0이라는 고부가치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반기 들어서 HBM3 여기 이제 12단짜리에 대해서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이 삼성전자의 양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말 뜻은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12단짜리 HBM3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는 사실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HBM 납품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 부문 수익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 개선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문제는 이건희 회장 이 상속세가 아직 오너일가에게는 발목에 그 족쇄처럼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앞으로 2년을 더 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또 삼성생명 이 세 회사 지분은 이재용 회장이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대신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연, 요번에 이제 삼성물산 사장이 됐죠. 이서연 씨, 그다음에 홍나의 여사, 이런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이건희 회장 세금을 내고 있죠. 초기에는 이 세모녀가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썼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자율이 쌌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그 이후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자가 이 상속세 자체보다도 이자가 더 부담이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홍나희 여사나 이부진 사장, 또 이서연 사장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삼성전자 물량은 올해 들어와서도 매각이 됐지만 오너일가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고, 오너일가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오너일가가 또 주식을 팔겠다고 나서고, 항상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은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다 내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기다가 이건희 회장 오너일가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상속세를 다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서 또 이재용 회장처럼 감옥 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이재용 회장이 그 아버지 선대인 이건희 회장처럼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고 이 삼성 그룹을 꿀꺽 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편법을 쓰고 그러니까 불법을 쓰고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죠. 이거는 지금 와서는 이제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다고 그래서 상속세법 자체를 바꾸자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가 미국만큼이나 극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극심함이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 부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이걸 더 줄여버리면 지금 나라 꼬라지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정부가 세금이 부족해서 이 재정 파탄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도 정부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이 부유층들의 상속세, 초부자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의 상속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는 건데요. 지금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도 한 8만 5천 원 됐을 때 오너일가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도하고 이후에 블록딜로 매도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블록딜로 주식을 산 쪽에서 즉시 매도했을 수도 있고, 워낙 이 오너일가가 매도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동안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쪽에서 차익 실현 매도에 나선 가능성도 있죠. 항상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내년까지 해서 이제 이건희 상속세를 다 낸다 할지라도 이후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이런 문제 차원에서라도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을 지주화사 체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도 주가 상승에 항상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는 오너일가가 그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삼성전자 같이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회사라 할지라도 이 회사가 줄기차게 우상해야 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이건희 회장 상속세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 두 가지 그 족쇄가 삼성전자와 전자의 그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그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좀 관심을 갖고 주가 다시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을 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